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교관과정 문제풀이 A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말소 신고의 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기체가 멸실되었거나 분해된 경우 맞고요. 외국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맞고요.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말소 신고 사유가 아닌. 2개월이 이제 말소 신고 사유가 맞고요. 1개월이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말소 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체를 못 쓰게 됐을 때, 아예 이제 쓸 수가 없을 때 하는 신고죠. 15일 이내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요런 네 가지 사유를 네 가지 사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실격의 기준이 아닌 것은? 실격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제 실기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1번. 비상 착륙 시 스키드 부분. 스키드라는 것은 드론의 다리 부분, 요렇게 생긴 다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발 부분이, 다리 부분이 스키드 부분이 착륙장 위치에 걸려도 실격이 아니다. 그렇죠. 비상 착륙했었을 때는 여기 이 비상 착륙장에 걸치기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합격이죠. 대신에 안전거리 넘는 것은 제외하고요. 자, 정상 접근에서 스키드 부분이 착륙장에서 선 일부분을 벗어나면 실격이다. 실격이다. 일부분을 벗어나면, 이 일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 이제 조금씩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 벗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접근했었을 때 정상적인 일반 가운데에 있는 메인 착륙장에 착륙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일부분 벗어났을 때 이게 실격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실격이 아니죠. 50% 이상, 기체의 50% 이상이 착륙장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합격 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바로 나오고요. 3번하고 4번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내용, 환경,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는 내용, 리브웨어, 인간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 각각의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옳게 연결돼 있는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쭉 본다고 했었을 때 여기 2번에 조명. 조명은 이제 물리적 환경,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드웨어 쪽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게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에 뭐가 들어가고 하드웨어에 뭐가 들어가고 물리적 환경에 뭐가 들어가고 인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저희 해설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 보러 가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4번.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각의 공간 지각의 제일 중요한 감각은 방향회전, 운동, 거리감이다. 맞고요. 색채시는 주 야간의 시각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색채시니까 말 그대로 색깔을 보는 시각을 의미하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고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게 되겠네요. 항공법 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2017년 3월에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시설관리가 아니라 공항시설법이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2017년 3월 이전에는 항공법이 딱 한 개였는데 이때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공안전, 항공사업, 공항시설법 3개로 분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다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조약. 시카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단체에서 제정한 국제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이제 교관 과정 가시면 아마 이제 배우실 건데, 시카고 조약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44년 11월 아이카오에서 제정하였다. 네. 이거는 잘못됐고요.
1944년 11월 미국의 시카고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잘못됐고요. 1952년 12월에 한국이 가입하였다. 맞고요. 1944년 12월 아이카오에서 제정했다. 잘못됐네요. 시카고 조약은 1944년 12월 아이카오에서 이제 최초로 제정을 했고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시카고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로부터 8년 뒤인 플러스 8 해가지고 52년 12월에 대한민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말소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정비, 수송, 보관하기 위한 해체를 한 경우에는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말소 신고 4가지 사유는 아까 1번에 있었죠. 근데 정비를 목적으로, 수송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해체한 경우는 말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요거는 이제 말소 신고인데,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된다. 바로 맞는 거 나왔네요. 왜냐면 요것들은 잘못된 거고요. 말소 신고는 이사장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거고, 이 신고 서류를 이사장한테 내는 거죠. 그럼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말소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15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된다가 맞는 말입니다.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에 그 효력이 정지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류 섭취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4가지 나와 있는데,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의 그 효력이 정지된 사항으로 아닌 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를 보면은 이거 걸리면은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가 있고, 이제 걸렸을 때 1년 이내의 이제 기간을 정해서 뭐 정지, 예를 들어서 우리 면허 정지 같은 거 있죠. 60일 동안 면허 정지, 30일 동안 면허 정지, 그런 식으로 이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닌 거를 고르라고 한 것은 이제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를 고르라고 하는 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취득을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이고, 2, 3, 4번은 면허 정지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주류 섭취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퍼센트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며칠을 먹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0.02에서 0.02 이상, 0.06 미만은 효력 정지 60일, 0.06 이상, 0.09 미만은 120일의 효력 정지, 그리고 0.09% 이상은 이제 효력 정지 180일을 주거나 또는 이제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3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따져보면은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이상인 경우에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 1번, 2번, 4번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지도 조종자 등록 취소 사유, 교관 등록 취소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도 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2번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도 조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면허 정지처럼 뭐 예를 들어서 60일 뒤에부터 다시 그 자격증을 쓸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그 면허를 아예 박탈당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아예 다시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 3,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게 되겠네요. 11번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자 또는 사업자의 사무실, 정비처가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했는데 요거는 변경 신고죠. 이전 신고는 기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아예 주인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고요. 예, 요거 이제 정비처나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하는 신고는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12번. 비행 경력 증명서 기재 요령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관 과정 가시는 분들은 총 100시간의 비행 경력 시간을 채워서 그 응시 자격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100시간의 비행 경력 증명서를 봤었을 때 이제 기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뭐 훈련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교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거에 맞춰서 시간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그 비행 경력 증명서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 비행 경력 증명서 이제 기재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조종자,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행 경력 증명서를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느냐, 그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 중 교관 시간은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을 시간, 아워 단위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고요. 이제 교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조종자가 비행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이제 실기 교육한 그 비행 시간을 이제 아워 시간 단위로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되었고요.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은 이제 훈련 시간이라고 해서 지도 조종자가 옆에서 그 조종자가 이제 조종을 하고 있으면은 지도 조종자는 옆에서 봐주면서 여기 조종기를 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조종권을 교관이 이제 키고 끄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때 조종자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때 여기 있던 교관이 스위치를 뭐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그 조종권이 아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교관이 그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 이 시간,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 이거는 훈련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은 단독, 훈련, 교관. 단독 시간이 전문용어로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 시간 다 맞네요. 그러면은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비행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증명서 실제로 보면은 바로 딱 아실 수 있는데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5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비행 시간이. 네, 왜 몇 점 몇으로 적혀져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30분 비행을 했다 하면은 요 30분을 그 시간으로 60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이제 계산을 해서 요렇게 이제 소수점 단위로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잘못됐고요.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를 해야 되니까 잘못됐고 안전성 인증 검사 면제 대상인 기재는 최종 인증 검사의 란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면제라고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대로 된 것을 고르라는 거죠.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사용사업자가 운용 중인 초경량 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의 제거. 검증된 걸 제거할 필요는 없죠. 초경량 비행장치 및 그 시설의 이전, 안전 개선 명령은 이제
그 사용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해 보이는 사항들을 교체하라는 내용이지 이전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그 밖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모터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DC 모터랑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DC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브러시 또는 회전수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브러시 또는 회전수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했네요. 회전수 제어기는 필요 없죠. 브러시 모터는 브러시 마모가 크죠. 오래 사용 못하죠. 브러시 리스 모터는 구동을 위한 ESC가 필요하고 고속 회전이 좀 더 용이하죠. 쉽습니다. AC 모터는 DC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 요 맞네요. AC 모터는 쉽게 생각하면 그 우리 장난감 그 모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그마한 그 옛날에 IC카에 들어가던 그 500원짜리 모터, 그런 아주 작은 모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 요게 맞는 말이고요. 참고로 이제 브러시 모터는 브러시라는 부품이 들어가는 모터, 브러시 리스 모터는 브러시라는 부품이 리스니까 없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K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V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 KV는 그 모터에 보면은 실제로 멀티콥터 모터에 보면은 여기에 몇 kV 하고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KV는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여기 프로펠러가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V 전압을 줬었을 때 몇 회전하느냐, 그 회전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kV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1V 전압을 줬을 때 100회전을 한다는 얘기고, 곱하기 2를 하면은 10V 주면은 1000회전 한다는 소리죠. 네, 이런 의미가 이제 KV라는 건데요. 그래서 KV는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졌을 때 회전수를 말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배터리 설명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저렴하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인 비행 장치에 주로 사용한다. 전해질이 젤 상태이므로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 자연 방전,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다. 나와 있는데, 2번하고 4번은 이제 그 충전식으로 쓰는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보통 드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터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충전에서 쓰는 그 2차 전지이고요.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저렴한 것은 그 건전지, 1차 전지, 우리 에너자이저 같은 1차 전지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습니다.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습득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7개 이상 위성이 아니라 GPS를 측정을 할 때는 4개 이상의 위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정밀하게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원칙적으로 GPS는 4개 이상의 위성을 수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나오네요. 1, 3, 4번은 맞는 말입니다.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IMU는 관성 측정 장치라는 거고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해서 자세의 각도를 계산한다. 예, 요게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이게 IMU의 원리입니다.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은 자이로 센서, 자세를 잡아주는 센서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자세의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관성 측정 장치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MEMS 센서라고 하는 것은 IMU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들어갑니다. MEMS 센서 자체가 진동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형 무인 비행 장치는 쓰지 않고요. GPS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죠. IMU는 가속도를 통해서 각속도를 측정한다. 각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읽었을 때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옳은 것은 1번.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별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A등급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 규칙에 의해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 교육을 이수한 후 비행이 가능하다. 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잘못됐네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2, 3, 4는 다 맞는 말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설명 중 공역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서 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제한 공역이고요. 안전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금지 공역이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한 필요한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공역이네요. 1, 2, 3번은 모두 통제 공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인데,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얘는 위험 구역이니까, 얘는 통제 공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21번. 한국의 항공로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는 38개의 국내 항공로를 가지고 있다. 안전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일정한 폭을 갖추고 있으며 재래식 항공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국제 항공로는 12개가 있으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인접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뿐만이 아닌 각 국가는 국제항공로 명칭 부여 시 아이카오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부여해야 한다. 네, 요게 정답이네요. 우리가 이제 아이카오 지역사무소는 국제적으로 그 국제법을 지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비행기 자체, 항공기 자체가 나라와 나라 간의 이제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항공로를 결정을 해서 이제 항공로의 명칭을 부여할 때는 아이카오 지역사무소와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부여를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에 있는 아시아 태국관역 사무소, APEC이라는 그 사무소에서, 아이카오 지역 사무소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항공로 명칭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인접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요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항공로를 위해서 재래식 항공로는 지역에 따라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이 아니라 10, 그 다음에 8도 있고요. 80,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한국에는 국내 항공로가 38개가 아니라 국내 항공로는 12개.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26개. 국내에서 26개, 국제가 이제 국제선이 12개 해서 총 38개를 쓰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비관제 공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조언구역은 G등급 공역이다. 정보구역은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비관제 공역은 항공교통량이 적어서 크지 않아서, 위험이 크지 않아서 관제 업무 제공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따로 통제 및 제한하지 않는 공역이다. 정보구역은 F등급 공역이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조언구역은 G등급이 아니라 F등급 공역이고요. 비관제 공역은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 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서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공관제 업무가 아니라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고요. 정보구역은 반대로 G등급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드론 산업의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물어봤는데, 운송 및 배달, 재난 구조 보안, 드론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그리고 4번에 취미 레크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 그 드론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관 과정 교재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의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알맞은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양력 발생이 커진다.
기체 급상승의 속도가 줄어든다.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기체의 진동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펠러 한번 여기 맞춰볼까요? 프로펠러의 피치 값이 커지면 1번부터 볼게요. 피치 값이 커지면 양력의 발생이 커진다. 맞는 말이고요. 급상승의 속도가 줄어든다. 이거 잘못됐죠? 그러면은 바로 탈락. 수량이 많아지면, 개수가 많아지면 양력의 발생이 커진다. 급상승 속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이제 기체가 프로펠러가 통제를 해주니까,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프로펠러의 피치 값이 커지면은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맞고요. 기체의 진동이 커진다. 맞네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이네요. 우리가 그 항공 사업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사업, 레저 스포츠업, 그 다음에 대여업, 기체 빌려주는 거, 가지고 이제 즐겁게 노는 거. 사용 사업은 뭐 교육업이나 방제업,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에 한하여 등록 요건이 충족된다. 잘못됐습니다. 레저는요, 체험 및 경관 조망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종 교육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포함 안 돼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종 교육도 레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고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고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맞네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180시간 이상의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은 인력 1명 이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량 항공기는 그 조종 교육 이제 시간을 떠나서 그 이제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 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경량 항공기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 평가액이 이제 3억 원 이상. 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자동차,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자본금하고 좀 다릅니다. 자본금은 이제 통장에 얼마 있냐, 현금이 얼마 있냐, 그런 건데, 자본금은 3억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산평가액은 3억이 아니라 4억 5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가 A형이고요. 저희는 B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24년도 B형 교관 문제 풀이 B형 보겠습니다. 농업용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조종사를 필히 배치해야 된다. 맞네요. 풍향에 의한 농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죠. 안전 헬멧, 안전화, 안전 장갑을 필히 착용한다. 장갑은 그 손가락의 감각을 무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은 이제 뭐 꼭 필수로 착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조종자, 부조종사, 작업 보조자, 3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된다. 네, 3인 1조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원칙적으로 맞기는 하고요. 이제 뭐 2인 1조로 하시는 분도 맞긴 한데, 있긴 있는데, 뭐 그게 완전하게 틀렸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농업용 무인 비행장치 그 매뉴얼, 사용 매뉴얼 보면은 3인 1조로 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2번. 다음 중 항공사업법의 검사 거부 등의 죄로 징계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 항공사업법의 검사 거부에 관련된 과태료, 벌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항공사업법 제81조, 그리고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그 이제 여기 내용을 위반했을 때, 요거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거부 등의 징계로 오른 것은 500만 원의 벌금이고요. 3번 항공사업법에서 보조금 융자금 외우실 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또는 이고 그리고 벌금이라는 거, 그것만 잘 봐주시면 돼요.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가 요금표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사항으로 적은 요금표를 갖췄을 때 과징금으로 오른 것은 요금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금표를 갖추지 않았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자, 5번. 사업 개선 명령이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사업 개선 명령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이제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맞네요.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맞고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만료는 필요가 없고 이제 보험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 체결사항을 확인을 하겠죠. 만료는 필요가 없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6번. 다음 중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중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를 비행한 자 과태료 내야 되네요. 보험가입 신고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려는 자 아직 안 했네요. 요거는 아니죠. 제출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과태료 내야겠지만 제출하려는 자는 이거는 과태료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답은 바로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체 중량이 110kg 이하이고 115kg 이하이고 좌석이 1개인 회전익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고요. 자체 중량이 12kg 이상이고 길이가 7m 이상인 무인 비행선. 요거 잘못됐네요.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 그러니까 자체 중량 12kg까지 길이 7m까지는 안전성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상이면은 걸쳐진 거니까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니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초과이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무인 비행선이면은 안전성 인증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2km하고 7m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데이터링크 기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데이터링크 기술은 쉽게 생각하면 통신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통신을 할 때 그 전파의 그 전송 거리, 전송률, 그리고 그 송신기의 전원 등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될 수 있는데 수신기는 기체거든요. 드론의 배터리 용량은 데이터링크 기술 설계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부족하면 그만큼 큰 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링크 기술 설계할 때는 통신 기술을 설계할 때는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9번.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원 모드, 위치 고정 모드, 브레이크 모드, 자동 모드. 원 모드, 브레이크, 자동 모드 얘네들은 이동 제어에 들어가는 이제 모드고요. 위치 고정 모드, 로이터 모드 얘네들은 자세 제어에 해당하는 모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2번. 10번. 다음 중 드론의 통신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그 연결을 할 때 서로 연결을 했었을 때 그 통신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블루투스 통신은 주파수의 간섭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고용량 자료 전송이 어렵다. 맞는 말이고요.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장거리 통신으로 비용과 사이즈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이 기피되고 있다. 맞네요. 5G는 전송 속도가 장점으로 빠른 속도가 장점으로 최적화된 전망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5G가 속도가 이제 일반 그 2.4G 와이파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고요. 와이파이 통신은 ISM 대역 사용으로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하며 지상 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와이파이는 이제 출력 제한이 걸려 있고 드론 제어 통신에 이제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지상 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그 단점이 있다.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ISM 대역사형으로 간섭 현상까지는 맞는 말인데 지상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무자격자, 자격증 없이 비행한 사람을 말하네요. 400만 원 과태료 맞죠? 정답은 1번. 사고 보고에 대해서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한 사람은 300만 원 과태료, 신고 번호를 이제 미표시하면은, 거짓 표시하면은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12번.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 특별비행은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 할 때 이제 받는 특별 비행인데요. 승인인데요. 안전기준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아닌 것은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켜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네요. failsafe를 장착해야 된다. failsafe 그렇죠. 요런 이제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그 동작을 이제 세팅을 해놔야 위험한 순간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든지 할 수 있겠죠. 운용 인력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야간 비행을 하는데 100명이랑 같이 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100명이 조종자가 아니라 그냥 야간 비행을 할 때 혹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배치해 놓은 인력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100명에게 모두 무전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은 사실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그 통신, 그 1대1 통신만 끊기지만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사고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추락 시에 위치 정보를 송신하고, 위치를 발신하고 충돌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다음 중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훈련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정보구역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제 공역에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 각각의 구역들이 어떤 공역에 포함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훈련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은 요거는 이제 주의 공역에 해당하고요. 정보구역은 비관제 공역이라는 이제 다른 공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 하나는 여기 4번 정보구역이 되겠네요. 헬리콥터 블레이드 결빙 현상, 날개가 어는 현상이죠. 날개가 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블레이드 윗면에 주로 발생한다. 맞고요. 결빙의 발생으로 양력이 상실된다. 네, 맞죠? 그래서 그 얼음이 얼면 블레이드 날개에 얼음이 얼면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상실돼서 기체가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윗면의 공기 유동이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여 결빙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공기 유동이 이제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죠. 블레이드가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 공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결빙이 그 압력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결빙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블레이드에 열선을 삽입한다. 네. 그 날개에 그 자동차 시트 열선처럼 열선 깔린 것도 있습니다. 자, 15번.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MU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각속도를 접근해서 각도를 계산한다. 네, IMU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럼 정답은 1번. MEMS 센서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MEMS 센서는 이제 IMU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소형에 들어가고 대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GPS와 같은 역할을 하진 않고요. IMU가. 가속도계를 통해서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을 하지 각속도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등급별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등급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공역 맞고요.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는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F등급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와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고 시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맞고요. G등급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조언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요거가 잘못됐네요. 요거는 비행 정보 업무. G등급은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이 되고요. 교통조언 업무같이 중요한 업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G등급은 제일 낮은 공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아요. 17번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측정한다 맞고요. 4개 이상,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8번 각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 신고에 대한 서류는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이사장한테, TS 이사장한테 해야 되고요.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소유자가 변경됐으면은 변경 신고가 아니라 이전 신고를 하는 거죠. 외국에 매도된 경우 말소 신고해야죠. 바로 옳은 것은 3번.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말소 신고를 하는 겁니다. 19번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제, 통제, 주의 공역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 승인 받아야죠. 배행 제한 공역 비행하려면 받아야죠. 최대 중량 25kg 초과인 무인동력 비행장치 비행 승인 받아야죠.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원래 여기는 이제 비행 승인 그 제외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푸르키네 현상으로 밤에는 어떤 색이 잘 보이냐? 푸르키네는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인다라는 건데 외우실 때 푸르키네로 외우시면 돼요. 어두울 때 푸른색을 키네. 그래서 파란색이 잘 보인다.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른쪽과 왼쪽 눈에 맺히는 이미지의 차이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3차원으로 세상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양안부등이라 한다. 맞네요. 두 눈을 양쪽으로 모아서 거리감을 판단하는 것을 수렴이라 한다. 맞고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맹점으로 인한 현상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22번 조종기 조종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일러런을 좌타 치면 좌로 이동한다. 맞고요. 전진 중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수직 상승 운동을 하지 않고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하겠죠? 옳지 않은 건 2번,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삼각비행 실기시험 중 조종기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스로틀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에일러런을 좌로 움직이면 좌로 상승한다. 맞고요. 스로틀을 뒤로 움직이면서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 우로 하강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삼각비행 기동하는 방법,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24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교육 과목 및 교육 방법, 교관 현황, 교육 평가 방법, 대표자 또는 상호명 되어 있는데 이제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교육 과목과 교육 방법, 교관의 현황, 시설과 장비의 개용, 그리고 교육 평가 방법, 연간 교육 계획, 그리고 교육 규정, 이렇게 6가지가 포함되어야 되고 대표자 상호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 그리고 여기 밑에 3개 해가지고 총 6가지 내용을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포함을 해줘야 하고요. 자, 비행승인에 대해서 제외되는 조경량 비행장치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비행승인 받을 필요 없는 애를 고르라는 거네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거나, 이거 잘못했죠. 이하 이고라고 바뀌어야 되죠.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최대 이륙량 25kg 초과가 아니라 이하 바뀌어야 되고요. 연료 중량 제외,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의 무인 비행선. 바로 정답 나왔군요. 항공사업법에 의해서 농업을 위해 긴급하게 방역사업에 사용하는 무인 비행장치. 네, 요거는 이제 비행 승인 관련해가지고
그 제한이 되는, 이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농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쓸 때, 그때 이제 방역 사업을 할 때, 가축 그 방역할 때, 그때 이제 비행승인 예외가 되는 거고요. 일반 농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비행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B형이었고요. 저희는 C형에서 뵙겠습니다. 자, 지도조종자 C형 보겠습니다. 24년도 C형입니다. 암수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암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적응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옛날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그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영화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막 계단에서 넘어지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눈이 적응돼가지고 이제 점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둠에 적응하다, 암수능이라는 건데요.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갈 때 암수능 현상이 일어난다. 맞고요. 암수능 현상은 망막의 감도 변화를 위해서 30분 정도 적응 시간이 걸린다. 맞고요. 암수능 소요 시간은 간상체가 오래 걸린다. 간상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있는 세포인데, 추상체라는 애가 있고 간상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간상체가 훨씬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암수능 소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암수능은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부심 현상이 생겨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다. 이거 잘못됐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장난치는 말로 눈뽕 당했다. 뭐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예, 암수능의 정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머네요. 인적 요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분석하는 이유,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적 요인의 목적은 수행의 증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행을 할 때 그 퍼포먼스, 그 수행 능력의 증진, 그리고 인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인적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하는데요. 자동화의 정교함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자동화의 정교함을 노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분석을 해야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유인항공기와 무인사고의 인적 에러가 이제 인적 요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요. 현재 유인항공기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는 80%를 차지한다.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가 80% 정도다. 맞고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둘 다 기술적인 발전으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예, 맞고요. 페일세이프 개념의 이중 설계 적용이 미흡해서 무인기는 기계적 신뢰성이 낮고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무인기는 사실 아직까지 그 개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 유인기, 사람이 타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 동력이 고장나면 부동력이 이제 예비 동력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무인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적용이 미흡하다라는 거고요. 차후 유인항공기와 무인기의 발전으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과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 둘 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잘못했습니다. 기계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기계적인 결함에 의한 사고는 줄어들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에 의한 사고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유인항공기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빈도는 줄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한 사고 빈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요. 틀린 것은 4번. 자, 무인기 인적 요인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까지 무인항공기의 탐지하고 피하기, 센스 앤 어보이드, 디텍트 앤 어보이드 단계는 인간의 눈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맞네요.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맞는 말이고요. 대형 무인기 조종 자격으로 민간 관제 공역을 운항하려면은 시계 비행 규칙이 필수이다가 아니라 계기 비행이 이제 계기판 보고 하는 비행이죠. 그 비행 규칙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소형 무인기,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 신체적 기준은 2종부터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있어야 꼭 그 드론을 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종 보통부터 딸 수 있어요.
인간 반응의 잠재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무인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반응의 잠재기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재기는 그 잠재 능력을 이제 발생하기 위한 그 잠재기는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제 학습과 훈련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무인기 기술 발전이 이 잠재 능력을 끌어올린다. 그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 짧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추상체와 간상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상체와 간상체는 눈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세포입니다. 추상체는 이제 색깔을 보고요. 간상체는 흑백을 주로 보는 이제 그 세포다라고 보면 됩니다. 간상체 활동 주시간대는 야간이며 암수능 소요 시간은 비교적 길어요. 간상체가 훨씬 개수가 많아서 암수능 소요 시간이 깁니다. 간상체의 색각의 형태는 흑백이며 망막 주변부에 분포되어 있고요. 추상체의 색각의 형태는 컬러이고 해상도가 높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네. 추상체의 활동 주시간대는 주간이죠. 색깔이 많이 있는 주간, 낮에 일을 많이 하고요. 옳은 것은 3번. 장치신고, 기체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체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장치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치 범위가 아닌 거. 필요로 하지 않는 장치가 범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데,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제작했지만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않은 것,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군사 목적 신고할 필요 없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중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 길이가 10m 이하인 거 신고할 필요 없고,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거가 이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이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용도, 그리고 이제 그 기체 보관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의 이름이 개명된 경우, 소유자 이름을 개명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보관 목적의 해체, 용도,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보관 장소 봤었을 때 변경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 3번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 안전성 인증 할 필요 없는 거 고르라는 거네요. 무인 비행선 중에서 자체 중량 12kg 초과,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거, 이거는 안전성 인증 검사 받아야 되고요. 동력 패러글라이더 받아야 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자체 중량이 25kg 초과하는 것,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이 이제 자체 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받지 않는 대상은 3번. 회전식 비행장치는 받아야 되고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 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 중 무인 비행기, 무인 헬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연료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것을 조종하려는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무인 비행장치 중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의 무인 비행선을 조종하려는 자. 요것은 조종자 증명, 자격증이 필요 없죠. 정답은 3번. 일단은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동력 비행장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사용되면은 자격증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옳게 돼 있는 거 고르라는 거네요.
안전개선 명령 위반은 1,000만 원 벌금이고요. 변경신고, 이전신고 안 하면은 이거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 섭취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사고 보고 거짓은 30만 원 과태료. 여기 정답이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규칙에 따른 조종교육과정 이수증명서, 해당 등록의 이종보통 운전면허 사본 또는 이종보통 운전면허 취등록 신체검사서. 요거는 조종자 자격증 딸 때 필요한 거고 지도조종자 등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종자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 운전면허 증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펠러의 표기는 땡땡 곱하기 땡땡으로 하며 앞에 숫자는 직경, 뒤에 숫자는 피치이다. 단위는 인치이죠.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해야 효율이 좋다. 예, 맞는 말입니다. 는 3번, 4번은 틀린 말인데 프로펠러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틀렸고 피치는 가상의 유추대에서 프로펠러가 이래전했을 때 전진한 거리이므로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 피치는 그 모터에 맞는 피치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모터를 보고 그 모터에 맞는 피치를 껴야 그 적정한 양의 피치가 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겨울철의 추운 기온으로 인해 배터리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충전해서 보관해야 된다. 잘못됐고요. 배터리 충전 시 자리 비우면 안 되고 배터리 잔량 항상 체크해야 되고 비행 전에 배터리도 확인해야죠. 정답은 1번. 14번. 실기시험 평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기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위치를 평가한다. 실기시험 코스에서 2개 이상 U를 받으면 불합격이다. 1개 이상 U를 받으면 불합격이고 전 코스 다 S 성공을 받아야 이제 합격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란 말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머지는 그러면 다 맞는 말이고요. 관제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제권은 비행정보구역 내 B, C, D 등급 공역에서 시계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맞고요. 관제군은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맞고요. 비행장 교통구역은 비행정보구역 내에 D등급에서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가 아니라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 교통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은 맞는 말이군요. 다음 중 구역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공식별 구역에서 평시의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제한식별 구역이고요. 항공기 식별이 안 될 경우 요격기를 투입하는 공역, 여기도 제한식별 구역이고 영공 방위를 위해서 똑같은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식별하는 공역은 방공 식별 구역이고 해안선을 따라서 제한식별 구역을 설정은 제한식별 구역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3번. 17번. 무인 비행장치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 절차, 정비 기록,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기록지, 정비 기록, 비행 절차 얘네들은 특별 비행 승인 받을 때 내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 3, 4번은 그럼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링크 기술을 설계할 때, 데이터링크 기술이라는 것은 통신 기술인데 그 통신 기술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통신 기술은 이제 그 조종기하고 기체하고 이 통신 기술을 물어보는 건데 수신기는 기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체 배터리 용량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배터리 큰 거를 쓰면 되기 때문에 통신기술 설계할 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산업의 발전 도모, 이용자의 편의 향상,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 도모, 국민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의 이바지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사업법이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 산업 발전 도모가 아니라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산업을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산업 자체에만 초경량 비행장치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업법의 전체적인 그 목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20번 비행 로그북. 로그북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종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행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부인데 그거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개인 비행 로그북의 추가 작성은 교육원의 재량인 사항이다. 맞고요. 비행 경력 증명서의 약식은 자유로 하되 비행 경력 증명서는 이제 공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비행 경력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문서이기 때문에 양식을 자유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주요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원모드, 서클, 브레이크, 자동 모드. 얘는 이동 제어에 관련된 모드고 위치 고정은 자세 제어에 대한 모드니까 틀린 것은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보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사고 경위, 사람, 사상, 물건, 파손 개요를 보고해야 된다. 맞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사망, 중상, 행방불명, 추락, 충돌, 화재 등을 말한다. 맞고요.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는 소유자 등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보고할 때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항공청장.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각속도를 적분해서 각도를 계산한다. IMU 정의 그대로 나와 있네요. 정답은 1번. MEMS 센서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에 사용을 하고요. GPS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잘못됐고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하죠. 옳은 것은 1번.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받고요. 빌딩이 많은 곳에서 전파 방해를 받으니까 효율 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사용해서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좋다고요. DOP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크다 물어봤는데 DOP라는 것은 뭐냐면은 4개의 위성 신호를 수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4개의 위성 신호를 수신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 드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값에 대한 오차가 결국에 DOP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DOP라는 것은 그 위성 신호에 대한 오차라고 볼 수 있는데 오차가 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차가 크면은 신뢰도가 그 결과값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옥토콥터는 로터, 모터가 8개죠. 자, 여기까지가 C형이었고요. 저희는 D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24년도 D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광수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수용기는 빛광, 수용, 빛을 수용하는 물체라는 뜻이고 우리 눈에 있는 세포를 말을 합니다. 추상체와 간상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광수용기라는 건데요. 주간에는 추상체가 활동한다. 맞고요. 추상체보다 간상체 수가 적다. 이거 들리면네요. 간상체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프루키네 현상으로 인해서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이죠? 프루키네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두울 때 푸른색을 키네. 파란색이 잘 보인다.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른쪽과 왼쪽 눈에 맺히는 이미지 차이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3차원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을 양안부등이라 한다. 맞고요.
두 눈이 양쪽으로 보이며 거리감을 판단하는 것을 수렴이라 한다. 맞고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맹점이라는 현상입니다. 암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 용도가 변경되면 신고해야죠.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성명이 변경되면 신고해야죠.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는 15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그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 걸리면은 그냥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얘네들은 이제 이 사람은 조종자 증명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증 취득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취소돼야겠죠? 옳은 것은 1번이고요. 2, 3, 4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 정지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비행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장 주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 승인 제외 범위이다. 맞고요.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 승인 제외 범위이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 승인 범위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비행 승인 범위에서 제외한다. 요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은 만약에 비행 금지 구역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150m 150m 이하에서 비행했다고 해서 비행 승인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한다면 비행 승인 받아야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치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고번호 표시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들어왔고요. 조종자 증명 위반, 자격증 없이 비행한 경우 400, 준수사항 위반 300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대표적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명의대여. 그러니까 명의대여 한 자, 그 명의대여 뭐 이제 해준 자, 알선한 자, 그리고 사업 등록 안 하고 이제 사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요. 자, 찾아보면은 사업 개선 명령은 그냥 1000만 원 벌금이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9번 신고 업무 운영 세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소 신고 15일 이내 해야 된다 맞고요. 레저 스포츠 사업 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업 변경 요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멀티콥터에서 BLDC 모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LDC는 브러시리스 DC 모터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KV는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질 때 모터의 회전수를 말한다. 맞고요. 모터에 직접적인 부하를 주는 요소는 프로펠러다. 그렇죠? 모터에 프로펠러가 껴지니까 KV가 높은 모터에 큰 프로펠러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KV하고 토크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KV는 회전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KV가 높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높다.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 적은 힘으로도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고 KV가 낮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낮다라는 얘기니까 토크, 그러니까 이 꺾어서 회전하는 힘, 토크, 얘가 이제 힘이 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힘 센 애가 큰 프로펠러 장착을 해야 될 거고 힘이 작은 애가 작은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KV가 높은 모터에는 큰 프로펠러 장착하면 안 된다 맞고요. KV가 낮은 모터는 토크가 낮다? 잘못했죠. 토크가 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SC는 이제 변속기죠.
변속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FC에서 PWM 신호를 인가받아서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바로 나왔네요. 맞는 말이네요. 모터 최대 소모 전류의 0.5배 이상의 전류를 허용한다. 1.5배 이상의 전류를 허용하는 ESC를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교류가 아니라 직류 전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브러쉬리스 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자, 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ESC는 모터의 소모 전류 전압에 따라 선택한다.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량에 따라 선택한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에 사용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러쉬가 없는 BLDC 모터에 ESC 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브러쉬가 없는 모터에 사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모터에서 80A의 전류량을 사용하면은 ESC는 허용 전류량이 80A인 암페어 이상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80A의 전류량을 사용하면은 ESC는 허용 전류량이 80A 이상인 전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는 맞는 말. ESC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량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ESC 변속기를 선택할 때는 모터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류량을 보고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모터를 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1번은 그러면은 맞는 말이네요.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받는다. 빌딩이 많은 곳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맞고요. 전파 방해를 받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사용해서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좋다. 맞고요. DOP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크다.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을 받게 되는데, DO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이 도출됐었을 때의 그 오차 값이 DOP예요. 그러니까 오차라는 것은 결국에 낮아야 좋은 거고 높으면은 결국에 그 결과값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OP 값이 크면은 신뢰도가 작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1000피트면은 300m 정도가 되는데 300m 미만의 공역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은 제일 낮은 G등급 공역이고요.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 비행 그리고 비가시권 비행에서 할 때 쓰는 거죠. 비행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시 특별 비행 승인을 받는다? 아니죠. 그냥 비행 승인 받으면 됩니다. 특별 비행 승인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1번. 2, 3, 4는 전부 정답입니다. 16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조종자나 소유자는 지방공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고요.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사고 보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3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7번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고 중 중상이라 함은 화상 열상, 이 열상이 찢어질 열자, 그러니까 찢어지는 상처입니다. 골절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맞고요.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실종이라 한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를 이제 실종이라 합니다. 실종 혹은 그냥 행방불명이라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안전관리제도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벌금.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소유자들은 30만 원 과태료. 맞고요. 안전성 인증도 안 받고 조종자 증명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는 잘못됐네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주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럼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항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위성 항법은 고도의 정보가 오차가 적다. 위성 항법은 말 그대로 이제 위성 신호를 수신을 해가지고 그 이제 GPS 위치 잡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우주에서부터 이제 그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오차가 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I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각속도를 적분해서 각도를 계산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바로 1번이 정답이고요. 이게 이제 IMU의 원리입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죠. MEMS 센서는 진동에 매우 약한 IMU인데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쓰고요. GPS 역할을 하지 않고 IMU가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항공보험 대항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보험 가입 후 제출해야 할 서류에 보험 또는 공제 종류를 기재해야 된다 맞고요. 보장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보험 가입해야 하고요.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되고요. 항공보험은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은 7일 이내에 내가 보험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번. 항공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간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맞고요. 사업계획 변경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고요.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계획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맞고요. 중대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은 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상악화는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이제 하나의 예외 사항일 뿐이지 중대한 사항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별성, 지속성, 정밀성, 채공성. 채공성은 한 곳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다라는 드론의 특성이지 드론 카메라의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24번. 조종기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일러런을 좌타를 하면은 좌로 이동한다. 맞고요. 기체 전진 중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하죠.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삼각비행 실기시험 중 조종기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스로틀 앞으로 에일러런 좌로 하면은 좌로 상승 맞고요. 스로틀 뒤로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 우로 하강하죠. 네, 좌로 움직여야 좌로 하강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에일러런 우측 이동해서 호버링 위치 이동 맞고요. 그래서 삼각비행이 요렇게도 되고 요 반대도 되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여기까지가 D형이었고요. 저희는 E형에서 뵙겠습니다. 24년도 E형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레저 스포츠 사업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레저 스포츠 사업하고 사용 사업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업 범위에 조종 교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레저 스포츠 사업이라고 해서 조종 교육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 그 범위를 보면은 조종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3번이고요. 항공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따라서 그 드론 보험을 가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업은 이제 기체 빌려주는 사업이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한 대 이상. 한 대 이상은 있어야 기체 빌려줄 수 있겠죠. 개인 자산 평가액이 7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7,500만 원 이상 있어야 이제 그 대업 운영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명의대여 금지. 사업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금표 나오면은 꼭 기억할 게 500과태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단순하게 암기죠. 암기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며 D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은 어느 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조원구역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된다 했으니까 교통구역이겠네요. 요거 외우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통 나오면 교통구역 고르면 되고, 군작전, 군사작전 나오면 군작전 구역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6번의 정답은 3번. 다음 공역 중 통제공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통제공역은 금지, 제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3번이 되겠군요.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고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300m 미만의 낮은 공역이니까 G등급, 제일 낮은 G등급 공역이 되겠습니다. 9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중 틀린 것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계 비행을 시계 비행한다는 것은 기체를 눈으로 똑바로 보고 비행을 한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죠? 9번의 정답은 2번. 이거는 너무 쉽네요. 인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인데, 인적 요인은 인간과 관련 주변 요소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사람과 사람까지 해가지고 요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인적 요인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 주변 요소들 간의 독립성이 아니라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요. 틀린 것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항공사업법의 목적 중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이용자의 편의 향상, 국민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교통 이용자 보호. 교통 이용자 보호는 사업법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죠. 네,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 이용자 보호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 사항 중에서 말소 신고 기한은 15일이죠.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기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지위 승계하는 거, 대표직을 양도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양도 양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항공기 사용 사업을 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3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공고해야 된다. 맞고요. 지위 승계 효력은 신고 접수 후부터 발생된다. 지위 승계 효력은 내가 대표자를 넘겨받았다. 내가 이제 대표자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접수가 아니라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딱 되고 나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럼 4번은 맞는 말이군요. 14번. 프로펠러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것은, 요거는 제가 고속 비행을 하는 비행체는 고피치 프로펠러, 저속 비행을 하는 비행체는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일단 바로 정답이 나오고요. 호버링 중에 호버링은 공중정지 비행인데, 공중정지 비행을 할 때 효율이 향상되고 전력이 절약된다? 아니죠. 호버링을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 프로펠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답은 다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사항 중 틀린 것은,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소유자 성명 주소가 변경됐을 때 신고하는 거 맞고요. 보관처 변경 시에는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16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응시 자격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1번, 2번은 너무 쉬우니까 맞고요.
2종 취득 요건, 1종이나 2종 기체로 20시간 이상 비행, 2종 취득, 3종 증명자가 2종 기체로 총 7시간.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비행시간 채울 때, 채운다고 했었을 때, 이제 각각 20시간, 10시간, 6시간씩 채워야 되는데, 3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종 자격증 딸 때는, 요 시간의 절반만 인정을 해주니까, 7시간 더 채워가지고, 이 2종을 시험을 보면 되죠. 그래서 4번 말은 맞는 말인데, 2종 취득 요건은 애초에 20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비행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신체 검사사는 항공 종사자, 2종 보통 이상 면허증, 2종 보통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신검 증명서, 항공 운항 종사 신체 검사서, 요 면허증이죠. 신체 검사서 물어봤으니까 항공 종사자라고 딸랑 적혀져 있는 거 이건 잘못했고요. 면허증 요건 이제 그래서 그 조종자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요게 필요하고요. 18번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요것은 자율화, 자율지능 요거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냥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동기계는 이제 기계적 장치에 의해 반응하는 시스템, 자율화는 스스로 인식하고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시스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율화하고 자율지능하고 항상 같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동화는 이제 미리 계획된 틀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안전거리 12m는 최소거리다. 15m죠. 그래서 우리가 조종자 시험 볼 때 안전거리 15m 위치로 하고 15m 그 착륙장에서 조종자 시험 보는 그 서 있는 위치까지 15m죠. 그래서 15m가 최소거리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중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상 착륙 시 1회 정지하지 않고 착륙. 합격. 이거 상관없습니다. 40m 전진 기동 시 전진했을 때 콘에서 4m 추가 전진. 이거 상관없죠. 전진 기동은 앞, 뒤로 5m씩 허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합격. 정지 호버링 시 90도 회전하고 호버링 콘 위치를 수정하고 180도 회전. 이거 상관없죠. 착륙 시 착륙장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발목 높이에서 한 7에서 8초 정도 비행 후 착륙.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랜딩을 할 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착륙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7에서 8초 정도 지금 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착륙장을 맞추기 위한 시간은 1에서 3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합격이겠네요. 예, 7, 8초 정도 여기서 계속 이제 비행을 했다라는 것은 착륙장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종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불합격 사항입니다.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수의 드론이 군집을 형성됐다. 군집 비행이겠군요. 드론 해킹 중 스푸핑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스푸핑이란 속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맞고요. 드론의 조종을 빼앗아 탈취하는 것. 요거는 하이제킹이라 하죠. 하이제킹, 스푸핑 아닙니다. 틀린 것은 2번. 나머지는 스푸핑이고요. 자, GNSS. GNSS는 쉽게 생각하면 GPS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위성항법 시스템의 약자로 GPS, 그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도. 네, 맞고요. DOP가 높을수록 정밀도가 낮죠. DO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았었을 때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받았었을 때 겹쳐지는 부분에 오차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DOP인데 오차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오차가 크면은 그 결과값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정밀도가 떨어지죠. 틀린 것은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중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합격 사유 고르라는 거군요. 비행 중 교관 3자 개입, 불합격. 기준고도 2.5로 비행. 요거는 기준고도를 처음에 3m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위아래로 0.5씩은 허용 범위이기 때문에 2.5에서 3.5까지는 허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격. 비행 중 이착, 부착물 또는 부품 이탈. 요거는 불합격. 배터리 부족으로 교체. 요거는 불합격.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영상항법 시스템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영상항법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이제 특징점 추적, 그리고 영상 정합 정보 수집을 이제 할 수 있고요. 풍향 속도는 이제 그 영상항법 시스템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도 조종자 교관 2형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